도시 교통망에 따라서 그렇죠. 그 정도로 흥망성쇠가 있는 거죠. 서울로의 출퇴근이라는 걸 상정하지 않고 만들었던 도시들, 송도, 안산, 홍성 이런 데들이 서울권으로 빨려들고 있더라고. 그런 변화를 추동하는 게 신안산선, 서해선 열차라고. GTX는 너무 과대평가되고 있고 신안산선과 서해선은 너무 과소평가되고 있고, 기존 안산선은 뭐니까 새로운 안산선을 뚫어서 서울로 접근을 늘리자. 그래서 여의도까지 30분이 오게 하는. 서해선이 이제 원래 목표는 경기도 고양부터 충청남도 홍성까지를 쭉 잇는, 아마도 호남선하고 연결이 돼서 한국의 서해안 전체를 연결하는 라인이 될 거예요. 셀코TV 탐나는 재테크 도시문헌학자 김시덕 박사님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그 천지가 개벽하는 정도의 변화들이 네. 요즘 오랜만에 어디를 가면 와 여기가 이렇게 변했어 막 이러거든요. 도시 교통망에 따라서 그렇죠. 그 정도로 흥망성쇠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천지개벽이라고 상전벽해라 불리는 네. 거는 뭐 늘 있어 왔습니다만 최근에 주목할 만한 거는 그전에는 서울로의 출퇴근이라는 걸 상정하지 않고 만들었던 도시들. 네. 예를 들어 송도, 안산 또는 충청남도, 홍성 이런 데들이 서울권으로 빨려들고 있다라고 하는, 그게 지금 주목할 만하고요. 그런 변화를 추동하는 게 신안산선, 그리고 하나는 서해선 열차라고 하는. 둘 다 이제 열차입니다만 여러분들이 GTX만 들으시는데 네. 물론 GTX하고 다 같은 성격이긴 한데 제 생각으로는 어제도 어디 가서 말씀드렸지만 GTX는 너무 과대평가되고 있고 신안산선과 서해선은 너무 과소평가되고 있다 생각을 하죠. 신안산선부터 그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신안산선이라 그러면 말 그대로 새로운 안산선이죠. 네. 그러면 새롭지 않은 안산선은 뭐냐? 여러분들이 서울 지하철 수도권 전철 4호선 4호선? 사당역 타시면은 맞아. 오이도까지 맞아요. 거기 원래 안산선이에요. 네. 원래 4호선하고 별도의 노선이었어요. 네. 코레일이 관리하던 국철이었는데 네. 그거를 이제 어느 순간 붙인 거죠. 4호선에. 그게 지금도 정식 명칭은 안산선입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안산선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목적이 안산이라는 도시 성격 자체에서 유래됩니다. 안산은 원래 서울에 오지 말라고 만든 도시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서울에 오지 말고 여기서 따로 삶을 영위하시고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 서울까지 들어오지 말아라. 인구 증가를 억제하려고. 그래서 불편한 겁니다. 근데 이제는 성격이 바뀌다 보니까 기존 안산선은 뭐니까 새로운 안산선을 뚫어서 서울로 접근을 늘리자. 그래서 여의도까지 30분이 오게 하는, 그게 신안산선인 거죠. 일단 여의도까지 30분 안에 목표 30분 정도로 보고 있죠. 괜찮네. 물론 이제 실제로는 뚜껑 열어봐야 압니다만 이제 곧 개통하니까 이게 또 자주 다니나 이것도 문제. 그러니까 아마 출퇴근 시간은 집중 배차를 할 거예요. 아닌 시간은 좀 텀을 둘 거고. 제일 중요한 게 이 수도권 주민들에게는 KTX 광명역이 혹시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광명에서 많이 내려요. 그런데 그거 내려가지고 애매하잖아요. 네. 자가용 말고는 없잖아요. 버스 가끔 있고. 그게 이제 열차로 연결되는 거예요. 다른 통근 열차. 그럼 진짜 괜찮아요. 근데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 서남부나 인천 분들이 광명역 접근이 아주 편해져요. 기존에 약간 붕 떠 있었잖아요. 광명역이. 그리고 그게 있고 그다음에 시흥 시청으로 가기도 하고 안산으로 간 두 갈래로 갈라지죠. 괜찮다. 서남부 지역의 중요한 도시들인데 서울 접근이 조금 대중교통으로 어려웠던 지역들이 빠르게 접근이 가능해질 겁니다. 그럼 신안산선으로 가장 혜택을 많이 보게 되는 지역은 어디예요? 기본적으로는 안산이고요. 안산이 서울에서 원래 멀라고 만든 도시인데 이제는 그게 그 목적이 사라지고 나니까 빨리 오는 게 중요해져서 들어오고 시흥시도 영향을 많이 받을 거예요. 신안산선을 저희가 네. 쭉 점검을 해봤고요. 이번엔 서해선이죠. 서해선은 어떤 선? 서해선이 이제 원래 목표는 제가 요즘 살고 있는 경기도 고양부터 충청남도 홍성까지를 쭉 잇는 서해선 라인 따라서 제법 가네. 꽤 갑니다. 그리고 아마 장기적으로는 이게 아마도 호남선하고 연결이 돼서 한국의 서해안 전체를 연결하는 라인이 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건 아직 예측 단계지만 서해선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충청남도 도청 소재지인 홍성과 예산, 그리고 당진, 아산이 빠르게 서울권에 편입될 거라고. 전에는 거기가 저 갔을 때는 태안반도 쪽으로 가려면요 진짜 한참 걸렸어. 길이 나빠가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서해안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정말 금방 가요. 맞습니다. 뭐 당진 이런 데는 서해대교인가 그거 지나면 바로잖아요. 그렇습니다. 원래는 그 태안반도 큰 라인은 배로 다녔어요. 맞아. 인천까지. 육로는 하루 걸리는데 배로는 2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담이지만 화교들이 인천하고 당진이 친척이 많아요. 배로 왔다. 그러다가 백길이 이제 끊기면서 오지가 됐다가 고속도로 뚫리면서 다시 좋아졌고 이제 서해선까지 뚫리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시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러면 이게 되면 서해안선이 되면은 여기 홍성까지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지금 결국은 이제 바뀐 노선은
언젠가 이제 경부선하고 만납니다. 원래는 이제 다른 거였는데 서울역에서 홍성까지 1시간 정도. 1시간. 그래서 이미 뭐 홍성이라든 괜찮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마 꼭 서울까지 안 오더라도 그래서 홍성이나 예산에서 일하는 충남도청 직원들이 평택에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원래 평택이 충청도였기도 하고. 야, 그럼 그쪽에 렌트카 잘 되겠다. 그렇죠. 홍성에 내려가지고 그렇죠. 렌트카 타고 꼬찌 해수욕장 태안반도 한 그렇습니다. 바퀴 도는 거예요. 그래서 말리퍼, 천리퍼 맞아요. 해수욕장. 예를 들어 그 간다면 아마 그 당진 합덕역에 내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서산 저기 외목 마을 그 바다 그 해 떨어지는 거 찍는 마을이라든지 그런 데 아주 접근이 좋아져요. 뭐 서해선이 평택하고도 연결된다. 아, 이게 예, 또 맞습니다. 평택하고 연결돼. 화성 향남이라는 데하고 평택 안중이라는 두 군데가 중요한데 향남이라는 데는 환승역이 돼요. 아까 말씀드린 신안산선과 서해선이 만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고 이미 상당한 기대 심리가 발현돼 있고 거기 또 주식하시는 분들이 잘 아시는 제약단지도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들 많기 때문에 수요가 튼튼하다. 한편 평택 안중은 반도체 평택하고는 다른 라인인 거예요. 근데 약간 철도가 없다 보니까 좀 고립됐던 곳인데 여기에 철도가 들어오게 되면서 철도가 없다가 생기는 거는 획기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제 GTX가 과대평가됐고 신안산선 서해선이 과소평가됐다는 게 있던 데 또 생기는 거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렇게 몇 억씩 오를 일은 아니라 생각해요. 근데 없다가 있게 되는 거는 근본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신안산선, 서해선 라인은 전체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서해선하고 신안산선이 연결될 계획이었었다고. 처음에 그랬죠. 그래서 안산, 화성 쪽에서 만날 계획이었다가 네. 다 틀어져가지고 결국은 지금 못 만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화성 향남이라는 데에서 만나는 걸로 끝날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그 얘기 듣고 거기다 뭘 사놨던 분들은 낭패를 본 분들도 이미 십몇 년 전부터.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철도 계획을 너무 이렇게 믿으시면 안 됩니다. 내 주변에 철도 직원이 있는데 어떻다 저렇다. 특히 이 서해서 신안산선은 너무 중요한 라인이었기 때문에 거의 그 모든 지자체에 모든 유관자들이 다 숟가락 얹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또 원래는 여의도까지 50분 라인이었다가 글쎄요. 지금 서울역까지 1시간으로 바뀌어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소위 얘기해서 이런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 우리 지역도 와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린 안 와? 왜 우린 안 와? 그래서 그냥 싸우다가 그렇죠. 결국은 예. 그 갈라진 게 신안산선이 안산과 시흥으로 쪼개졌죠. 그렇죠. Y라인으로. 그럼 하여간 지금 말씀처럼 이렇게 교통망이 촘촘히 연결이 되면 그 서울 수도권이라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광범위해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서울권이라고 말을 쓰는데 수도권이라는 게 법적으로 경기도까지 말하거든요. 근데 농촌 같은 경기도 이천 장호원도 있고 더 서울 같은 아산 배방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들어오게 될 홍성 같은 곳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전 대서울권이다. 원주와 춘천의 일부 지역. 원주는 또 인구가 늡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강원도에 강남 기능을 하고 있어서 원주 그래요? 전체가. 원주가? 예. 근데 그것도 이제 서울하고 1시간 거리라서 편하고 춘천, 홍천, 원주가 강원도에서는 대서울권으로 편입되고 있는. 그리고 충청 남도 지역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몇몇 지역. 그 북도에서는 음성, 진천의 일부 지역들. 그 포함되고 있는 중이 있죠. 그러면 GTS보다도 어쩌면 이 서해선이나 신안산선이 노선이 더 많이 자주 다니는 곳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주는 모르겠습니다. 다니기는 GTX 많이 다닐 거예요. 경기도 내에 통근 수요를 노리는 거니까. 근데 이제 변화를 일으키는 거는 GTX보다는 신안산선, 서해선이 클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집값 오르는 거 따지시면 GTX 투자하시고 다만 저는 그게 지금 시세로 거래되면 안 된다 생각해요. 너무 과대평가돼 있다 생각하죠. 그러면 서해선, 신안산선 이렇게 지각 변동을 일으킬 또 다른 교통망의 계획 이런 건 없습니까? 두 개가 떠올랐었는데 하나는 인천 KTX. 지금까지 인천 300만, 거의 부천 100만 인구인데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 부산에 KTX 타려고 그러면 서울역에 와야 됐어요. 인천 자체가 광역 철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송도에서 KTX가 출발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드디어 인천이 철도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 광역시 중에 KTX역이 없었던 데는 인천이 거의 유일할 거예요. 원래는 인천역부터 출발시킬 예정이 있었는데 그건 너무 좀 안 돼가지고 아쉽지만 송도에서라도. 근데 인천도 이제 KTX권이 된다. 이거는 인천 시민들 및 경기도 서부 지역 분들에게는 호재죠. 요즘에 동시에
동해선도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네. 두 라인이 쭉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원래 일제 때부터 계획이 있었고 원산부터 부산까지 그게 공사하다가 중단됐어요. 일본이 전쟁에 져가지고. 근데 그거를 지금 다시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답사를 했는데 네. 공사가 거의 끝났어요. 아, 그래요? 그쪽은 이제 공업이나 거주는 아니고 관광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곳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 접근이 어려워서 약간 미개발됐던 관광 자원들이 많았어요. 최근에 갔던 데는 예를 들어 이제 축산항이라고 영덕이었나 울진이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예, 그런 데 좋잖아요. 포항분들만 좀 가고 말고 하는 데인데 이제 아마 이게 전국적 단위에서의 관광지로 바뀌는 또는 삼척. 이번에 삼척 답사 갔다가 깜짝 놀랐네요. 이렇게 풍부한 자원이 있는데 이게 접근이 어렵다는 이유로 놓쳐졌다. 예전엔 강원도 가면 기본 1박 2일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경강선 타면은 당일 답사를 할 수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와, 경강선 너무 기대되는데요. 이미 있고 그래서 평창올림픽이 그렇죠. 평창올림픽을 위해서 경강선을 뚫었다기보다는 경강선을 뚫기 위해서 평창올림픽을 연 거죠. 그게 아니었으면 강원도는 그 열차를 못 뚫었을 거예요. 아니면 남북 관계 밖에는 명분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뚫었고 그래서 강릉, 속초, 양양에 지금 급등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내려가면서 부산까지 가게 되는. 그래서 이쪽은 아마 전체적으로 관광지로서 기능이 현저하게 증가될 겁니다. 특히 주목되는 게 요즘 고성이라든지 삼척이라든지 또 이제 울진 삼척의 울진이라든지 이쪽이 참 좋은 곳들인데 가치가 경상북도 일부 지역 말고는 안 알려졌었는데 아마 많이 전국적인 관광지가 될 거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부산에서 기차 타고 쭉 이제 바닷가 따라서 탁 가서 서울 거쳐서 평양 거쳐서 그건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쫙 대륙철도 타고 쫙 저 유럽까지 가고 너무 막 멋있겠다. 이랬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더 좋아질지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